집은 필수 공공재다. 난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돈 내산인데 이게 공공재였구나. 내 게 아니고 우리 모두의 것이었구나. 이제서야 깨달았다. 내가 지금까지 몰랐구나. 내가 바보였고 붕신이었다. 나 몰랐다 내가. 공급에는 신축 공급이 있고 다주택자들이 내놓게 하는 공급도 있죠. 그 방법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을 하려나? 긴가민가 0.0001% 기대감을 살짝 내놓게 하는 공급이라면은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더 깎아주던가. 제일 문제가 한 채 두 채 사 모아가지고 집 부자 돼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미리 사놓는 투기적 수요들은 바람직하진 않죠.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정말 시대의 착오적 이야기인데 지금 누가 한 채 두 채 사 모아가지고 집부자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또 한 채만 올라가는 거 몰라요? 다 팔고 한 채로 갈아타고 있잖아요. 무슨 여기서 한 채 두 채 사 모아가지고 집부자 되려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럼 또 한 채가 왜 올라?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그런 투기적 수요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규제를 해야 되겠죠? 그러지 못하게? 지금 투기하는 사람 없는데 무슨 말입니까? 취득세 12.4%에다가 126% 규제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주택 하고 싶어도 못해요 지금. 정확히 지금 진단을 못하는데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부작용만 나오는 거야. 이걸 보면 알 수 있겠죠?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더 세게 때릴 것이다. 이 다주택자들, 이 투기꾼들 아주 그냥 말살시키겠다. 이러한 게 느껴집니다. 공공재라는 게 이제 알았어요. 이제 제가 산 집이 공공재라는 거를 이제 알았다.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내 이름 박힌 등기 권리증이 있는데 내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었구나. 이러니까 보유세로 조지려고 하는 거예요. 집값이 우리가 생각하는 선을 벗어나서 사회적 문제가 될 수준이 된다면은 당연히 세제 수단 동원해야죠. 이거는 6월 이후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강화를 예고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대놓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 전까지 팔아라. 5월 9일 전까지 못 팔면 어떡할 건데. 보유세 엄청나게 때릴 건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투자용으로 오래 보유한 이후로 세금을 깎아준다?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장특공제 칼질을 예고했습니다. 장특공제 이것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특공제 문제가 많다. 어떤 문제냐면은 10년 보유 거주를 해야 80% 면제를 해주는데 그러지 말고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 줘라.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배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단기간에 10억, 20억 올랐는데 2년 보유한 것만으로 그 막대한 차익을 걷어들인다? 사람들이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야. 배 아프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 매물이 나와요. 상급지 매물이 그래야 나온다니까. 안 그러면 매물이 안 나와. 10년 거주를 해야 막대한 그 양도세를 안 내는데. 그러니까 매물이 안 나와요. 상급지로 가면 갈수록 매물이 아예 안 나와. 그래서 이거를 세금 완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반대로 세금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다? 매물이 더 잠긴다. 하지만 1주택자가 오래 살았다면 보호해줘야죠. 어떤 분들은 5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안 돼. 이거를 되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안 되고 라면서 주거는 하나만 하는 거죠. 다만 주말용으로 시골에 한 채 정도는 그건 실제로 사는 거니까 보호해 줘야 되겠죠. 그냥 뭐 시골에 인구 감소지역, 인구 소멸지역 이런 데는 한 채 정도는 사도 된다. 네, 딱 답이 나옵니다. 1주택자는 보호해 줍니다. 또 한 채로 가라는 거예요.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혜택을 줘서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게 아닌 지금보다 더 불편하게 만들어서 팔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자, 봐줄만큼 봐줬다. 1주택자도 1주택 나름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란 게 우리 예전에 다주택 하지 말고 1주택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1주택 했더니 그것도 나름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구나. 공공재였구나. 내 집이 아니었구나. 공공재였으니까 나라님이 그냥 두들겨 패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몰랐습니다. 이거 몰랐습니다. 그리고 보유세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시중에는 50억 주택에만 보유세를 강화하자. 제가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소문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메시지 하나하나의 무게감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허투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하겠다는 거예요.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 보유세를 강화하겠다. 이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6월 지방선거 이후 다주택자, 적폐, 그리고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확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주택 압축은 멈추지 말아야겠죠. 사이드를 만약에 투자한다면은 최대한
최대한 똘똘이로 한 채에서 세 채 추가로 더 이상 늘리면 안 됩니다. 우리 겪었어요. 다주택을 너무 무리하게 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금 너무나 힘든 환경이긴 합니다. 임대차 보호법도 너무나 강화돼 있고 행여나 여기서 더 강화된다고 하면은 엑시트 하기가 여기서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문정부 때보다 보유세가 더 강화될 수가 있다. 이 점을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1주택자도 1주택 나름이라고 했는데 1주택자도 장특공제 칼질 예고를 했는데 그렇다면 대체 얼마짜리를 몇 년을 보유해야 투기가 아닐까? 안전할까? 자, 답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한 아파트에 답이 있습니다. 네, 양지 금호 58평을 보유하고 있어요. 요게 시세가 30억 정도 됩니다. 즉 30억짜리는 고가주택 보유세에서 안전하다. 이게 기준이 되는 거야. 투기 기준에서 30억 넘으면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50억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괜히 나온 게 아니라니까. 본인은 30억짜리니까 50억짜리랑 괴리가 있잖아. 안전하잖아. 그러니까 50억을 얘기한 거야. 소름이지 않습니까? 또 이것도 진짜 과학적인데 20년 이상 거주해도 투기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양지 금호를 20년 거주를 했습니다. 앞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칼질을 예고했죠. 아니, 보유한 것만으로 혜택을 주는 게 말이 되냐? 이거는 뭐냐면은 보유한 거에 있어서 장특공제를 배제하겠다. 이걸 예고한 거예요. 현재 현행은 1년 보유의 4%, 1년 거주의 4%, 1년 보유 4%를 삭제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말한 맥락으로 봤을 때. 그러면 1년 거주의 4%니까 이거를 20년 해보세요. 그럼 지금의 80%가 돼요. 소름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특공제가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릴 수가 있어요. 거주 1년당 4%씩 해가지고 20년으로. 그럼 80%잖아. 모든 게 딱딱 맞아 떨어져요. 본인은 20년 했으니까 이거를 하지 않을까라는 좀 소름 돋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한다고?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정부는 뭘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강하게 때리고 있으니까. 또 갭투자의 기준을 참 모르겠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전에 계양을 보궐선거 때 분당 집을 판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분당 집 팔겠다. 그리고 난 계양에서 살면서 계양 주민들이랑 으쌰으쌰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팔지 않았습니다. 팔지 않고 전세를 줬죠. 또 재건축 지구 동의서까지 내셨습니다. 엄청 부지런하십니다. 판다고 했는데 동의서를 냈다. 그러니까 여기 또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살다가 전세 주는 거는 그것도 괜찮다. 이건 투기가 아니다. 신규 매수해서 전세 주는 거는 투기고 살다가 전세 주는 거는 괜찮다. 이게 왜 투기고 투기가 아닌지 이 기준을 설명하기는 너무너무 힘들지만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거주용 주택은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오래 거주하고 전세 주는 게 아니라면 이것도 보유세 때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자, 이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20억 넘는 집 종부세 법인 수준 3에서 6%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강남 아파트 월세 수익률이 한 2%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월세가 싼 거야. 내가 이 집에 살면서 보유세 3%, 6% 내느니 월세 사는 게 훨씬 유리한 거야. 그럼 월세 수요가 늘어나겠죠. 당연히. 그 월세 가격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월세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매매가는 좀 주춤하고 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줍줍할 거야. 줍줍해. 그 매매가도 점차 회복이 돼. 그래서 매매가도 회복이 되고 그리고 월세는 미친 듯이 올라가 있고 이 그림이 자연스럽게 예측이 됩니다. 양극화가 미친 듯이 커지게 되겠죠. 세금으로 집값을 잡은 나라가 없다니까. 왜곡만 발생시키지. 아무튼 지금 정부가 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장특 공제를 칼질하고 토제 현재 시행하고 있고 양도세 중과 부활 요건데 이게 폭등 3종 세트거든요. 팔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도대체 의도가 뭘까? 이거 올라가는 거 뻔히 알 텐데. 그러면 뭔가 의도가 있을 거야. 의도가. 똑똑한 사람들일 텐데. 뭐 표면적인 이유는 코스피 머니 무브, 주택시장 안정 이건데 아니 코스피에서 돈 벌면 어디로 가요? 부동산으로 가잖아. 코스피 올리겠다는 거는 부동산도 같이 올리겠다는 거야. 부동산과 코스피는 음의 상관관계가 아니에요. 양의 상관관계지. 똑같이 흘러가요. 코스피가 올라가면은 부동산이 안 올라갈 수가 없다니까? 어떻게 그래? 돈을 벌었는데 사람들 내 집 마련 안 해? 왜 이 생각을 못 해? 또 표면적인 이유 두 번째, 주택시장 안정이라고 하는데 안정이 아니지. 이거는 불안이지. 안정인가? 올라가는 게? 본인 집 본인 집이 올라가니까 이게 안정일 수도 있겠구나. 아무튼 저는 유례없는 상승, 유례없는 폭등을 여러분들 그리고 저 이번에 다 경험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작했습니다. 기름 막내 단지죠. 2단지. 요즘에 어떻게 올라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7억대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가 한순간에 이렇게 찍혀요. 7억대의 가격이 9월, 10월 형성되어 있다가 10, 15 대책으로 토호제가 딱 시작이 되면서 매물이 다 사라져. 그래서 간혹 나오는 매물, 실입주 매물들이 너무나 귀하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호가로 나오는 거야. 누군가 그거 잡아. 그래서 7억대에서 갑자기 8억 3천으로 찍힙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현재 호가 9억 이상 나옵니다. 낮은 가격 순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최저가가 현재 9억 2천입니다. 9억대에 팔렸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컨텀점프로 매달 7억, 8억, 9억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제가 과장이 아니라 현장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 관악구도 미쳤습니다. 관악 드림타운 24평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10, 15 대책으로 갑자기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토호제는 여러분들 폭등 정책입니다. 이번 상승장을 보면서 증명이 됐어요. 매물이 다 사라졌어요. 토호제로 인해서. 전세 월세도 없고 매물도 없어요. 자, 보십시오. 이것도 9억대의 가격이 형성이 되다가 순간 10억 4천으로 찍어 버립니다. 그리고 현재 나오는 호가는 11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래가 되면은 11억, 12억 이렇게 컨텀 점프하면서 찍히게 되는 겁니다. 누가 이길까요? 매도자랑 매수자랑 누가 이길까요? 매물이 없는데 당연히 매도자가 이기는 거예요. 자, 미사 언제 올라가요? 질문 많이 들어왔는데 미사 강변 하우스 기더 레이크 시세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평 마찬가지입니다. 9억대의 시세가 이렇게 형성이 되다가 10, 15 대책으로 이렇게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호가는 11억. 이미 정고점은 한순간에 넘었어요. 2021년 정고점을 순간적으로 넘었습니다. 올라가는 거는 정말 빨라요. 자, 그리고 수지 요즘 난리죠. 신정 7단지 상록 아파트입니다. 올라가는 기울기가 참 무섭습니다. 9억대에서 10억 2천, 현재 호가는 10억 5천인데 2층입니다. 2층 매물 딱 한 개 있습니다. 직전 거래가랑 비슷한데 그럼 나쁘지 않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2층이라니까? 제가 작년 12월 초에 이와 같이 전망을 했습니다. 2026년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 전반에서 폭등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어. 그냥 폭등이 아니라 역사적 폭등이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양도세 중과를 시행을 해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이미 통계의 답이 있어요. 이미 역사의 답이 있습니다. 2005년 8월 31일 양도세 중과를 때려버립니다. 시행일은 2006년 1월 1일입니다. 자, 보시면은 2005년 11월 역대급 상승을 했습니다. 양도세 중과를 딱 예고하고 사람들이 미친 듯이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양도세 중과에다가 대출 규제에다가 그리고 1999년부터 오랜 상승장 반성까지 모든 것들이 에너지가 모이면서 지금 아니면 못 산다. 빨리빨리 사야 된다. 이 공포감이 절정에 이르면서 한 방에 치솟는 한 8에서 9% 치솟았습니다. 2005년 11월 양도세 중과가 시작이 되면 매물이 잠기겠구나. 선선선 매수를 하게 된 거죠, 사람들이. 또 2017년 8.2 대책. 이때는 문정부에서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상승장이 2년밖에 안 됐어. 그래서 사람들이 상승장에 대한 관성도 많지가 않고 그리고 첫 주제다 보니까는 좀 지켜보자 심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 시행일이 2018년 4월 1일이었는데 언제 폭등했냐면은 2018년 한 7, 8월 이때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양도세 중과 시행이 되고 2, 3개월 뒤에 매물이 사라지는 거를 눈앞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미친 듯이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서 역대 두 번째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어마무시한 상승률, 우리 이거를 다 경험했어요. 그리고 토호제, 양도세 중과 동시에 시장에 작동이 되거든요. 이거는 우리 모두가 처음 겪는 조합이에요. 토호제로 전월세 매물과 양도세 중과로 매물마저 잠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름 돋습니다. 미친듯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저는 폭등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 없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역사적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수요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살아야 돼. 길거리에 나 앉을 수는 없잖아. 즉 선택지는 사라져. 매매는 사라져. 전세 월세도 막 사라지고 있어. 근데 수요는 그대로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포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폭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만한 상승이 아니라 이 폭등은 사람들의 패닉바잉, 무서운 그 감정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가격을 결정짓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는 경제 교과서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냥 제가 내피셜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어들잖아. 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조만간 5월 9일 역대급 상승을 보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벼락거지 시즌2 대문짝만하게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언론사마다 요거를 메인 타이틀로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대출을 극단적으로 막았습니다. 2억, 4억, 6억 대출 규제를 극단적으로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도 과거와 같은 폭락은 없을 겁니다.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대출을 안 받으니까는 타격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금융 규제에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서민 정책 자금 대출 손질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리고 지금의 246 대출 한도도 더 축소할 게 뻔합니다. 그러면은 뭐 1, 2, 3이 되겠죠. 외우기도 쉽네요. 1, 2, 3. 이 정부는 앞으로 뭘 할지가 너무 뻔히 그려집니다. 그냥 규제 일변도라서 더 이거보다 더 강해지겠지. 보유세 더 강화하겠지. 대출 더 축소하겠지. 다주택 못하게 막겠지. 이게 빤히 그려져요. 종국에는 임대차 보호법을 강화하겠지. 빤히 그려집니다. 진짜 열받는 건데 미쳤습니다. 자, 전세 사기 악용 지적에 전세 보증 손질, 담보 인정 비율 80%, 하향 가닥. 현행 90%인데 80%. 그러면 126%가 112%로 변하게 됩니다. 강제 역전세 한 아무리 못해도 2, 3천, 많으면 4, 5천까지 벌어질 수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임대인들도 힘든데 월세도 많이 올라요. 왜냐면 강제 역전세를 맞은 만큼 반전세로 바꿀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저도 그러고 있어요. 월세가 미친듯이 올라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전세가 사라진다니까. 월세가 그동안 가격이 안 올랐던 거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전세가 사라진다니까. 강제로 반전세로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더 빠르게. 전세가 없어지면 당연히 월세가 올라가지. 내가 세입자야. 전세든 월세든 선택지가 2개가 있었어. 근데 전세가 사라져. 그럼 월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너무나 뻔한 결과야. 자, 폭등 3종 세트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의도, 왜 집값을 올리려고 하는지. 그 의도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일단 폭등 3종 세트로 집 못 사게 집값 폭등시켜서 보수화를 막고, 이거는 김수현 수석이 책에도 낸 사실이고, 월세까지 끌어올려서 사다리 영영 못 올라가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지지층 이탈을 원천 차단하는 큰 그림이 아닐까. 이거 아니고선 설명이 안 돼. 그렇잖아. 설명이 안 돼. 집값을 왜 끌어올려? 이거밖에 없는 거야. 이거밖에. 과거에 실패를 했거든요. 집가격이 너무나 폭등해서 사람들이 박탈감, 그리고 7.10 대책으로 인해서 조세 저항, 그로 인해서 자유자유 외치던 윤석열 후보로부터 정권 교체를 당했습니다. 이거를 분명히 교훈 삼아서 돈을 뿌리는 게 아닐까. 이 박탈감을 해소해 주려고. 돈 뿌리는 게 문정부 때와는 보법부터 다릅니다. 어마무시하게 뿌립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작됐죠. 15에서 20만 원 나옵니다. 조건도 없이 1인당 20만 원씩 나옵니다. 15에서 20만 원. 그러니까 고령자 기초연금 부부 가구 56만 원 더하면은 96만 원은 그냥 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월 468만 원 벌어도 기초연금 받는다니까. 그리고 조세의 저항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정권 교체를 당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그래서 초고가 주택에 한해서 때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초고가 1주택자 그리고 다주택자. 핀셋 규제로 때리게 될 겁니다.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박탈감으로 돈 뿌리고 조세 저항 때문에 핀셋으로 때리고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슬기롭고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